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 백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안전을 직접 실감하게 되는 이 경찰 백서의 내용 중에서 지난 시간에 112 신고와 상황실, 거기에 따른 이제 긴급 대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찰이 직접 우리 일상에서 각종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중에서 공동체 중심의 이 예방 치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이 공동체 중심의 예방 치안 활성화라고 하면은 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찰이 하고 있는 각종 활동 중에서 최근에 특히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춰가지고 범죄 예방을 위한 디자인을 새롭게 설계한다라든가 각종 CCTV나 그리고 민경, 협력 치안, 더 나아가서 민간 경비의 치안까지 이 경찰 혼자서 그동안 치안 서비스를 제공했었던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어떻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변 지역에서 어떻게 경찰들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직접 간접적으로 여기서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경찰의 활동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특히 범죄 예방은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찰 백서 94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공동체 중심의 예방 치안 활성화, 그 첫 번째 주제로 나와 있는 게 바로 본문에서 보시고 있는 것처럼 범죄 예방 진단팀이라는 것을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 예방 진단팀은요, 말 그대로 크라임 프리벤션, 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를 분석하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 진단하는 이러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치안과 관련돼 가지고 일단 경찰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범인을 진압하고 제압하는지, 그동안은 범죄 대응에 중심이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범죄 대응 중요하죠. 하지만 범죄 대응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전에 경찰이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 즉 범죄 대응만큼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범죄 예방을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 예방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범죄에 취약한 요인들이 있는지를 사전에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 취약 지점을 분석하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진단하는 팀들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 예방 진단팀인 것입니다. 이 경찰은 일단 이 진단팀을 운영을 함으로 해가지고 각종 이 경찰이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각종 교육이라든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분석을 해가지고 경찰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범죄 예방의 위해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거리에서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느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어두운 장소라든가 인적이 드문 장소, 그리고 또 심야 시간대에 나 혼자 있을 때, 이럴 때 아마 여러분들이 위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경찰들이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각종 치안과 관련된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가로등의 뭐 조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도계를 가지고 다닌다라든가, 아니면은 지하철역에서부터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 정도 거리면은 야간 심야 시간대에 이동하는데 어느 정도 걸린다라는 이러한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라든가, 그 외에 각종 태블릿 PC들을 다니면서 범죄 예방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취약 지점을 체크를 한다라든가, 이러한 각종 이 도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범죄 취약 지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각 지역에 있는 것에 또 각 정밀 진단을 통해 가지고 전체에 250여 개가 넘는 이러한 각 지역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약 2만여 건 이상의 현장 탐방과 현장 분석을 실시를 해서 이제는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하면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데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고 협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 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이 범죄 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도라는 거는 각 지역의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진단을 하고 여기에 각종 범죄 예방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이게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으로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 최근 몇 년간에 이 대형 마트라든가 아파트 주차장 이런 데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여성 대상의 강력 범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이러한 제도를 운영을 해서 각종 그 시설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을 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거기를 방문했었을 경우에 또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했었을 경우에 안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들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지금 최근 추세에 발맞춰서 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원룸 지역이라든가 대학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범죄 예방 진단을 활용을 하게 됐고요. 이게 최근에는 각종 영역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적용을 해가지고 전체 약 946개소나 되는 시설에다가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러한 인증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범죄 인증과 관련돼서 범죄 예방 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라든가 아니면 각 지자체 등과 함께 이 세티드 사업을 함께 추진을 하게 됩니다. 세티드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이제 같이 좀 살펴보실 건데요. 세티드 즉 이 범죄 예방을 위한 디자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라임 프리벤션 through involvement design이라고 해서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여러분들이 이 범죄 예방 진단팀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우수한 디자인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담벼락을 걸어갔는데 아무래도 시야가 가려 있을 경우에 자신이 노출되거나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담장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한테 자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된다라든가 아니면 가로등 조도를 밝게 한다라든가 또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사각지대를 없앤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러한 범죄 예방 디자인인 CPTD, 즉 세티드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함께 연구하는 사업들을 지자체와 함께 해본 결과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이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앞서 살펴봤었던 112 신고를 경찰에서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현장 출동하는 패턴이라든가 시간대, 장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범죄 발생 통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순찰선을 그동안에 지정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것과 함께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게 이것과 함께 지역 공동체에서 요구를 하는 것들을 실제로 확인을 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경찰이 직접 가서 순찰을 하게 되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 플러스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직접 경찰이 가서 순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한 가지 더 바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원하는 시간대에 경찰이 출동한다는 것 자체가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큰 장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순찰 플러스 탄력 순찰 제도를 함께 운영을 하고 이러한 탄력 순찰 제도를 분기별로 집중 신고 기간이라든가 또 주민 의견 신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도모를 해가지고 2018년에는 전체 경찰이 순찰하는 횟수 중에서 절반 이상이 56.4%가 바로 이러한 이 종합적인 주민 밀착형 순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순찰이라는 게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과 시민들과 직접 가까운 그래서 아예 순찰 신문고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많은 치안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으로 모아져서 사람들이 느끼는 치안 불안감, 사람들이 생각하는 취약 요소를 경찰이 사전에 미리 범죄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지렛대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여성 대상 범죄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의 여성 안심구역과 이 여성 안심 귀갓길에 대한 장소를 점점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안심 귀갓길, 여성 안심구역, 이게 시민들한테는 사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동선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인지하는 사람, 인지하지 않는 사람 다 다를 수 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아니면 1인 가구 입장에서 심야 시간대에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어떠한 이 범죄로부터 사람 국민들 개인을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범죄 취약층을 이 전문적으로 타겟팅해서 순찰 서비스, 범죄 예방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로 역세권 주변에서 원룸 지역, 또 대학가 주변에서 원룸 지역, 또 각 지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무슨 뭐 유흥가라든가 아니면 이들 근처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 뭐 치안이나 성폭력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순찰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결국 각 지역의 CCTV나 비상벨을 최대한 더 보완을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저러한 안내 표지 등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그 동선, 일상생활 내에서 항상 경찰이 근처에서 여러분들 지켜줄 수 있다라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동체의 치안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로 점점 확대를 시키면서 앞서서 112 순찰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홍보를 통해서 했었던 것처럼 이러한 범죄 예방 진단도 홍보를 통해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경찰이 혼자서만 치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경찰이 신고만 있어야지 그 신고에 맞춰서 출동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변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시민들이 느끼게 되고 이러한 신뢰도가 향상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사소한 건수라도 경찰한테 치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로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경찰이 범죄 예방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장소적으로 봤었을 때 타겟팅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할 이러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먼저 특별 방범 활동 기간이라고 해서 치안 수요가 집중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설이라든가 명절, 추석 같은 명절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낯선 장소를 방문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 간의 이 왕래가 많았을 경우, 또 그 외에 휴가철이라든가 연말 연시처럼 갑자기 치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특별 방범 활동 기간으로 정해서 이 기간에는 각종 이 사람들이 부재했었던 그러니까 부재 중인 상태에서 가게라든가 아니면 가정에 이 침입 강도라든가 절도, 각종 교통사고 등등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례와 케이스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경찰에서 사전에 훈련을 하게 됩니다. 또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장비들도 필요한 곳에 사전에,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범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배치를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교통체증 구간을 미리 명절 기간에 한다라든가, 또 연말 연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유흥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치안 서비스가 많이 수요로 하고 있는 그러한 공간에 미리 경찰을 현장에 배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112 신고가 필요한 지역에 사전에 경찰들이 배치를 하면서 시민들의 안심을 느낄 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맞춤형으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느끼게 되는 체감 치안은 그렇죠, 훨씬 더 향상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 안전에 대한 확보감과 그리고 체감 치안 만족도가 자연스럽게 향상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바로 경찰은 피드백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휴가철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따로 해양경찰하고는 별도로 따로 각종 피서지인 해수욕장이라든가 하천, 관광명소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에 현장에 별도의 여름 경찰서를 설치를 합니다.
사실 바닷가라든가 아니면 하천 이런 등등등에는 그렇죠. 해양경찰이라든가 아니면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를 해서 소방 파출소가 설치가 됐는데 여기에도 역시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각종 치안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여름 경찰 관서를 설치를 해서 치안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라든가 장소적으로 많이 하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수험생 지각 사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문제지를 수송하는 기간이라든가 그 이후에 답안지를 회수하는 기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경찰이 또 뭐 선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서의 선거 이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물품, 나중에 투표 용지 이런 것들을 보관 처리, 수송하는 것들을 모두 다 경찰이 지원을 하면서 우리 사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스템이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치안 역량을 집중을 하면서 사회 제도를 운영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 각종 기초질서 단속뿐만이 아니라 이 여성 또 이 성범죄와 그러니까 여성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성범죄 전담팀을 이러한 여름 피서지라든가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 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또 강력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걸 사전에 차단한다라든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응급구조라든가 위험한 수상 레저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 각 지역에 있는 여름 경찰 관서에서 다 해서 그 결과 작년 2018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각종 성범죄, 폭력, 절도, 기타 사건들에 대해서 그 외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돼서 청소년 선도라든가 심야 시간대 청소년 음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들 지역에서 경찰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연스러운 대국민 홍보를 함께 진행을 했고 그 외에도 방범용 CCTV를 이들 지역에 집중 배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를 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경찰은 이제 혼자서 치안 서비스, 범죄 예방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협력 치안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 각종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민경찰학교를 각 지역마다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이 치안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찰이 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라든가 경찰이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경찰학교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시민경찰 학교에서 한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또 112 신고센터라든가 유치장 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형사사고 시스템이 운영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습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했지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즉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뭐 경기도 무슨시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치안 이 시민경찰학교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그 지역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장소적으로 특색이 있는 범죄 예방 관련 정책 그 외에도 범죄 취약 요소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경찰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하는지에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시민경찰학교에서 좀 더 발전을 해서 찾아가는 시민경찰학교로 즉 바로 학생들을 찾아가서 학교라든가 아니면은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하게 되는 활동들도 함께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거리 질서라든가 청소년 선도 캠페인과 함께 이루어짐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경찰이 치안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 제공된 치안 정보를 가지고 다시 더 많은 국민들한테 치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확대되는 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교육 수료생 현황이 전체 교육 인원이 1년에 뭐 만여 명 이상 활동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시민경찰학교도 역시 17개 운영소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의견을 듣는 범죄 예방 간담회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간담회는 매년 지자체라든가 경찰과 관련되는 각종 협력단체,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간담회에서 다양한 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수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로 정보 교류의 장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각 지역에서 대표적인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교류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워크샵 또 합동순찰이라든가 캠페인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서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냥 단순하게 교육이라든가 워크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찰의 인권보호 활동이라든가 협력 우수 치안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함으로 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경찰 혼자서만 활동하는 역량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한 인원을 보면은 간담회 포함을 해서 합동순찰까지 해서 연간 한 16만여 명 정도가 160만 건 정도가 160만 명 정도가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자율방범대라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많이 아마 들어봤었을 겁니다. 자율방범대는 각 지역에 있는 읍면동이라든가 아니면 파출소, 지구대 단위로 해서 보통 인원을 3명에서 3명에서 한 5명 정도를 한 조로 해서 정해진 시간대에 따라서 주로 이제 취약 시간대겠죠. 이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자율방범대는 전국적으로 약 4천여 개의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마다도 10만여 명이나 됩니다. 자, 이들은 실제로 법 집행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현장에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현행범일 경우에는 현행범은 누구나 시민들도 체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발견한다는 목적보다는 이러한 자율방범대가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순찰을 하고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항상 눈에 불을 켜고서는 감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지되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율방범 활동은 단순하게 활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바로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명예 이런 것들을 함께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신고 포상이라든가 또한 각종 유공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표창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먼저 치안 서비스를 서로 제공을 하고 치안 정보를 제공을 하고 치안 서비스에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협력 치안의 모델도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협력 치안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최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CCTV라든가 각종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이 ICT 기기를 활용을 해서 범죄 예방에 많은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 국내에서 지금 현재 방범용 CCTV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2018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공공기관에서 한 50여만 대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0여만 대 정도 되는 국내의 방범용 CCTV에서 정보가 끊임없이 국민들의 공공섹터 내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라든가 아니면 각종 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범죄 예방에서만 활용도 되지만 혹시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범죄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그렇죠.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방범용 CCTV는 범죄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약 200여 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관제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4개구에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각 광역시별로 그리고 기타 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천안 아산 지역을 통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관제센터를 두고 있어서 전국에 약 205개나 되는 통합 관제센터에서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공섹터 내에서의 범죄 또는 혹시 범죄 우려와 관련된 것들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경찰관을 파견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경찰관이 긴급할 경우에 당연히 112 순찰 시스템과 함께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발된 사건, 여기에서 이 주시하고 있는 이러한 범죄 혹시 취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바로 경찰이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CCTV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로 범인 검거에 현격한 공을 세우고 있고,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약 3만 건이 넘는 케이스가 이러한 이 공공섹터의 방범용 CCTV를 통해서 사건이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 세티드, 즉 범죄 예방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치안 서비스가 그냥 경찰 또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디자인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도, 디자인과 설계의 측면, 환경 설계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세티드의 기본적인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예방을 위한, 즉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고 해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을 뜻합니다. 즉 환경 설계라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운 건축물, 어려운 구조물, 어려운 디자인 이런 것들을 설계함으로 해가지고 범죄자가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범죄자가 은닉할 수 있는, 또 범죄자가 범죄를 시도하려는 이 범의 의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그 결과 결국 그에 대한 수익으로서 그에 대한 이익으로서 실제 그 지역을 방문하거나 그 지역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범죄 예방 디자인입니다. 이 세티드의 기본적인 원리를 보면은 먼저 자연적인 감시를 위해서 먼저 가시권에 건물을 배치함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눈에 보이는 지역에 가시권에 건물을 배치하거나 가시권에 구조물을 배치를 함으로 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범죄 행위를 사전에 단결할 수 있도록, 혹시 저쪽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으면은 사전에 그거를 멀리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외부에서 그곳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기라든가, 그러니까 주차 차단기라든가 방범창이라든가 통행로라든가 또 그 지역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함으로 해서 정해진 공간에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접근 통제 방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역에 대한 영역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울타리, 펜스, 사적 공간에 대한 이 경계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소유의식과 함께 이 공공섹터와 민간섹터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서 이곳을 넘어가게 되면은 외국처럼 사유지 침입이라는 그냥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남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공공섹터에 서로가 서로를 노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를 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인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범죄 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래서 공공섹터 내에서 공공장소에 놀이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체육시설을 활용하기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CCTV, 즉 거리에 눈이 돼서 결국 각 지역에서의 왕성한 활동이 바로 그 활동의 활성화가 그 지역에서의 하나의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모두 구조화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유지관리라고 해가지고 이 설계나 개선 의도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파손이 됐었을 경우에 즉시 보안 수리를 해서 항상 경찰에서, 항상 지자체에서, 항상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들 지역에 항상 감시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러한 세티드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찰에서 고강도로 경찰에서 추진을 하게 되자 부천시, 고강동 등 3개 지역에 최초로 세티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침입절도와 강도를 현격하게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범죄 예방 사업 관련해서 관련 법령을 만들고 이것 관련된 각종 용역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함으로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2006년서부터 연간 120여 명의 경찰관들이 이 세프티와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적용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예방 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이 세프티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지금까지 했었던 각종 성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경찰은 2006년부터 이러한 세프티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연간 120여 명의 경찰관들을 이 범죄 통계학이라든가 인구사회학 등등을 바탕으로 해서 범죄 취약 요소를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범죄 예방 진단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파견을 하고 있고요. 또한 경찰이 세프티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확보함으로 해서 범죄 취약 지점으로 생각되는 곳에 예방진단을 통해서 확인한 이들 지역에 CCTV 외에도 조명이라든가 방범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가시성을 높임으로 해서 이들 지역이 자연스럽게 범죄 예방이 이 구조물로 인해 가지고서는 또 각종 이 기구와 각종 도구를 통해 가지고서는 범죄 하려는 의지를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이러한 세프티의 기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관련되어 있는 연구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프티와 관련돼서는 각종 컨퍼런스라든가 아니면은 편의점을 활용해 가지고서는 그들 지역의 편의점에 뭐 밝은 광고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에 있는 간판에 밝은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 긴급 피난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주민들한테 많은 이 호응을 얻어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각 지역의 편의점에 긴급 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둠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소형 편의점이라든가 그리고 심야 시간대에 눈에 잘 띄는 곳이 자연스럽게 경찰과 접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으로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경찰은 그 대한민국 범죄 예방 대상이라는 것을 제정함으로 해서 공공기관 내에서 이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또 시민단체나 민간기업 중에서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공을 세우거나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 포상을 주기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행사는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서 가면가스로 확산을 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새로운 디자인을 하거나 새로운 신도시를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할 때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프티와 관련돼서는 최근에 법률도 많이 개정이 됐는데요. 먼저 대표적인 게 2014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세프티와 관련되어 있는 개정을 요구를 해서 건축법 내에 이 건축 기준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건축을 함께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범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바로 CCTV를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들을 사전에 공공섹터 내에서 정확하게 개인정보를 관리를 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 제도들도 함께 하고 있고요. 대형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은 다세대 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등등등에도 이러한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법률들을 함께 적용함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신규 건축물에는 범죄 예방과 관련된 디자인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제도화 작업을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현재 각종 이 치안 서비스는 과거에 시민들 그리고 경찰 그리고 각종 범죄 예방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이 민간경비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민간경비 업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간경비 업체도 있지만 상당수는 우리 주변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경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모두 다 민간경비 업체에 소속되어서 용역 파견으로 나온, 말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경찰 다음으로 많은 각종 사회 무질서라든가 아니면 각종 범죄의 최일선에서 감시하고 신고하고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민간경비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민간경비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그동안의 이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종합해 봤었을 때 과거에 그냥 수익자 부담 이론의 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특정한 지역,
특정적인 행사, 특정한 대상만을 이용해서 했었던 서비스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점점 늘어나서 연도별로 경비업체가 발전을 해서 현재 약 4, 5천 개나 되는 굉장히 많은 민간경비 업체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많은 업체들의 각 지역마다 또 각 이 업종마다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전국적으로 분포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민간경비 업체들이 현장에서 민간경비 서비스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인력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 치안 서비스 내지는 치안 협력에 활용하는지도 경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경비업, 민간경비업을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육성하는지가 이 경찰에서 생활안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 자리 잡았고, 현재로서는 시민들하고 치안협력을 하는 것처럼 민간경비 업체 내지는 민간경비 인력하고도 끊임없이 정보를 공유를 하고 관련되어 있는 법 제도들을 개정을 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인천공항을 방문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국가 중요시설들 중에 공공기관에 방문을 할 때 청원경찰이나 아니면은 공항에서 경비를 쓰고 있는 특수경비원들, 이런 분들도 모두 다 민간경비의 일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경찰이 하고 있는 각종 이 치안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을 많은 부분을 민간으로 이양을 하면서 이 민간 섹터에서 경비와 관련된 수요가 점점 늘어나자 이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비지도사 시험도 경찰에서 주관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이 경비지도사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교육, 또 신임경비원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이러한 것들도 모두 다 경찰과 민간경비 업체가 상호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비지도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 가산점에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비지도 시험을 통해 가지고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민간경비 관련되어 있는 우수 인력을 끊임없이 배출을 하고, 이러한 우수 인력이 다시 경비 현장에서 경비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이들을 전문화시키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뭐 교육 단계에서부터 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각종 적용해야 될 법 제도와 관련돼서 끊임없이 상호 협력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이 경비 지도사들이 실제로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경비 시스템과 관련된 정기적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보고회라든가 간담회, 이런 것들을 상호 협의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경찰이 민간 경비와 상호 민경 협력 치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자리를 마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비지도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뿐만이 아니라 신고 의무상으로 소방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중요한 국가 공공기관하고 끊임없이 연락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경비업법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현장 교육에 대한 책임자로서 활동을 한다는 점도,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범죄 예방론을 지나서 민간경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 민간경비가 경찰과 함께 협력 치안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한번 살펴봤었던 이 경찰의 각종 활동들, 특히 경찰의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은 앞서서 살펴봤었던 바로 경찰이 국민들과 어떻게 교류를 하느냐, 또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이 지자체라든가 이 지자체 공공섹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방범용 CCTV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환경 설계를 통한 세티를 통한 범죄 예방을 어떻게 하는가, 더 민간 경비하고도 어떻게 협력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범죄 예방과 관련돼서 많은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매년 어떻게 범죄 양상이 변하고 어떻게 우리 주변 사회의 시스템이 변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경찰들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함으로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경찰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찰에 최종 합격을 해서 일선에 배치가 되면은 일선에 있는 순찰지구대라든가 아니면 파출소에서 이러한 이 경찰들이 직접 순찰 활동을 하는, 방범 활동을 하는, 직접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접점을 하고
민관 협력을 하게 되는, 민경 협력을 하게 되는 이러한 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었을 때 경찰이 우리가 전 시간에 봤었던 112 신고,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경찰이 어떻게 국민들하고 서로 치안 정보를 공유를 하고 함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경찰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경찰 업무들 중에서 특히 각종 풍속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